그 비행기는 비치크래프트 bonanza의 단발기였습니다. 조종사 브루스 캐넌은 자신의 아버지와 동업자 2명의 승객을 태웠죠. 그들은 바하마의 안드로스 섬에서 출발해 북서쪽 플로리다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1970년 12월 4일의 일이었죠. 지도 위에서 버뮤다 섬, 푸에르토리코, 마이애미, 그리고 다시 버뮤다 섬을 선으로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네, 삼각형이에요. 수세기 동안 2,000척의 배와 200대의 항공기를 집어삼킨 신비하고도 불길한 도형이죠. 브루스 캐넌의 비행기는 굶주린 괴물의 소나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이전에도 이런 비행을 수십 번은 해왔었답니다. 이 여정은 작은 사고나 불가사의한 현상 없이 보통 약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할 때처럼 비행기의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이들은 아주 흔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예정이었으니까요. 브루스는 이륙하여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약 300m 고도에서 앞에 작은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구름은 계속 커졌어요. 비행기에서 가까워진 게 아니라 실제 크기가 더 커졌죠. 브루스는 비행기로 구름을 통과해야 했고 다른 쪽 끝으로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가사의한 구름이 3,500m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구름은 아주 컸는데요. 역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집중해서 심호흡을 하고 구름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 주위가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햇살 한 줄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폭풍 후 구름도 아니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브루스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쾅! 흰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개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빠르게 사라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브루스는 그 빛이 번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섬광은 정말 밝아서 주변 전체를 밝힐 수 있을 정도였어요. 브루스는 그 구름이 이륙을 시작했을 때 마주쳤던 것과 같은 구름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30분 동안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은 원통 모양이었고 비행기는 중심을 통과하며 날고 있었습니다. 폭이 약 1.6km 정도 되는데 끝이 없어 보였죠. 브루스는 그 덫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분 후 그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구름의 끝이 보이고 있었고 이 악몽에서 거의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터널의 벽이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름이 비행기에 바짝 붙었고 내비게이션 장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침반은 혼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기기들이 모두 오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비행기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작동되는 것 같았죠. 아니면 전류 안에서 혼자 움직이는 거거나요. 브루스는 조종을 하려고 했지만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터널을 날았고 그 구름 속에서 살아남아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벽은 점점 더 작아졌고 소용돌이처럼 비행기를 감싸고 있었어요. 브루스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죠. 그 다음 20초는 그의 삶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안개의 덫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브루스가 한 설명에 의하면 그는 비행기가 터널을 빠져나오는 5초 동안 무중력 상태를 느꼈다고 합니다. 구름이 흩어지면서 비행기는 잿빛 아지랑이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브루스는 즉시 무전으로 지상관제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녹색 스크린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브루스의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마치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운항 관리자는 비행기가 이미 마이애미 영공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브루스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비치크래프트가 날아야 할 거리는 400km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행은 보통 90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지까지 4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항공기 모델은 약 시속 290km에서만 순항할 수 있었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누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운항 관리자가 실수를 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구름이 흩어졌을 때 브루스는 멀리서 마이애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죠. 자, 이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브루스는 남은 연료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계산 끝에 그는 더 혼란스러워졌죠. 비행기의 연료는 모두 연소되지 않고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브루스가 틀렸을 리는 없었어요. 그는 매우 노련한 조종사였거든요. 20대 초반에 이미 600시간의 비행을 마쳤고 수없이 비행했던 그 영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들이 브루스가 비행기로 전체 거리의 거의 반을 건너뛰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들과 전문가들과 상의하기도 했지만 그들 중 누구에게도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이론을 생각해내고 이에 대한 책까지 썼습니다. 브루스는 이 모든 것이 하얀 섬광이 비추었던 전기 안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암흑에너지가 이 시간 도약을 일으켰다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네, 우주를 팽창시키는 그 암흑에너지 말이에요. 이 에너지는 블랙홀처럼 시공간을 굴절시켜 이 독특한 터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우연히 그 터널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렇게 마이애미 영공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암흑에너지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이론일 뿐입니다. 오늘날까지 브루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거리를 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은 여전히 설명이 가능하죠.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그날 84개의 태양 흑점이 기록되었으며 초당 약 700km의 거대한 태양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구 자기권에 장애를 일으켜 비행기의 기기와 레이더가 오작동할 수 있었죠. 그러니 브루스의 말대로 전자안개에 빠졌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이상한 구름은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는 구역에서 이 둘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그렇게 폭풍 후 구름이 만들어지죠. 어쩌면 브루스의 눈앞에서 펼쳐졌던 구름은 두 개의 거대한 기류가 서로 충돌하고 있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마이애미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도착했는지는 지금까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르죠. 그때까지 이 이야기는 버뮤다 삼각지의 또 다른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 외에 다른 충격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1945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는 총 5대의 비행기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12월 5일 해군 학생 조종사 몇 명이 이 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항법을 배우는 날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길을 잃어 기지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연료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죠. 이게 이 사건의 원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상황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학생들은 2500시간 동안 비행을 했던 경험 많은 중위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입들이 길을 잃을 정도로 멀리 가지 못하도록 했었어요. 그 사건은 19편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3년 뒤 푸에르토리코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던 여객기가 같은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승객 29명과 승무원 3명이 타고 있었고 날씨는 비행 내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마이애미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었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 항로를 이탈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잠수부들은 바다에서 비슷하게 생긴 비행기를 발견했는데요. 확실한 증거와 기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비행기가 실종된 마이애미행 항공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인 1948년 1월에 버뮤다에서 또 다른 비행기가 실종되었습니다. 2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아조레스와 버뮤다 사이의 어딘가에서 사라졌죠. 수많은 다른 비행기와 함께 이 비행기의 실종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